의자 보고 기겁한 경원. 진짜 살 떨리네, 사진.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저 공중에 떠 있네. 디자인이 뒤가 없어. 아, 뒷다리. 4년 만에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입니다. 하나하나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김정은 집권 이후로 이렇게까지 긴 시간 북한을 비워서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평양 출발부터 도착까지 계산하면 무려 9박 10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야. 이 길었던 만큼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서 화제가 됐던 장면 저희 이만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명 만갑 패치. 자, 그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김정은, 이 김정은을 둘러싼 인물들의 정체가 첫 번째 사진에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따라 나선 수행원 구성이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보통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권의 정상이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를 방문할 때에 수행원에 누구를 데려가느냐를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만갑 패치 러시아 방문 수행원 꼼꼼히 저희들이 분석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분석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외교 실세 최선희 모습 보입니다. 야, 진짜 북박이장이네요. 그 뒤로는 뭐 김정은의 최측근 리병철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군서열 2위 박정천 모습도 보입니다. 잘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현재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총괄하고 있는 박태성, 그리고 하얀 모자 쓴 사람이 김명식 해군사령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보이면 서운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까지 거의 뭐 어벤져스급의 군 관련된 멤버들이 수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좀 낯익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니 유독 좀 군 관련된 인물들이 좀 많이 따라온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2019년도 데려간 사람하고 지금 올해 데려간 사람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약간 정상적인 국가의 대표단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수영이라고 당부위원장인데 경제 담당, 그다음에 이영길 총참모장, 그다음에 이영호 외무상, 뭐 그 정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갔고 지금 가는 거는 그냥 딱 봐도 최선희 외무상 빼고는 다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총책임자인 박태성 당중앙의 비서, 그 사람이 위성 국가우주개발 비상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 군서열 1위, 2위 가갖고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갖고 군수공업부장 조춘영이가 갖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대표단 구성만 보면 나는 이번에 가서 그냥 해군, 공군, 위성 요거만 주로 할 거야 하고 그 부분 사람들 다 끌고 간 것이 이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렇게 방문단을 구성하는 건 사실 정상 국가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번 러시아 방문 수행원들의 면면을 이제 살펴보니까요. 네. 북한과 러시아 사이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또 그 이해관계 실무자들이 모두 다 이제 같이 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선 교류, 뭐 외교 행사 이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무기 달라. 그러면 너희들은 또 첨단 기술을 이전해 달라. 이 이권 관계에 대한 뚜렷한 어떤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요 이제 만갑 패치 그 두 번째 사진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보고 기겁한 경원. 진짜 살 떨리네, 사진.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저 공중에 떠 있네. 디자인이 뒤가 없어. 아, 뒷다리.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누르고 있어요. 40kg 되거든. 튼튼한지. 윤석열도. 아, 이거 전 세계에 이슈되거든요. 뒤로 넘어지면 근데 저걸 촬영한 사람들도 대단하다.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인지할 닦는 거예요 지금? 방역 작업을 하는 거죠. 뭐야? 소독?
저렇게 난리를 펴. 아, 이것도 일종의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다른 나라 외교장에 그치. 가서 의자가 이거 부러지면 진짜 이거 몸다리도 없는데 저기 이건 지금 너무 아니 가슴. 아니 아까 경호원분들 보니까 뭐 안전부재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안쓰럽기도 좀 한데 아니 이게 의자 때문에 이게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일단 저 의자가 부서져서 김정은이 엉덩방아 치면 이야. 경호원이 죽은 목숨이죠. 근데 저게 그 이제 북유럽 가구들의 맞아. 주요 기술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200kg가 앉아서 저 의자가 끄떡 없어요. 근데 북한 경호원들이나 현성월은 북한 내부에서 저런 스타일의 의자를 본 적이 없는 거지. 그치. 딱 보면 언제 봐. 뒤에 엉덩이를 받쳐주는 의자가 없으니까 야 이거 우리 위원장 동무가 140kg가 넘는데 앉으면 이거 부서지면 큰일이다. 그래서 창피하죠 이거.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성월도 죽은 목숨, 경호원도 죽은 목숨이라 의자를 바로 바꾼 걸로 보이고 근데 사실은 안전한 의자인데 두 번째는 저걸 막 닦잖아요. 근데 저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죽을 수도 있다. 왜냐면 새 의자를 갖다 공수했는데 이건 북한이 공수한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사실 저게 그 러시아 경호원들이 의아하게 쳐다보잖아요.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지금 앉아서. 근데 사실 이전에 김정일 때도 이제 간부들하고 악수하고 뒷짐을 딱 쳐요. 그럼 경호원이 뒤에 와서 알코올솜으로 손을 닦아줍니다.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와서 뭘 하는지 뭐 옷매무시를 바로잡나. 근데 우리는 뒤에 서서 보잖아요. 야, 저 인민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인민들이 손을 잡은 거를 알코올로 닦는 거 보고 우리가 약간 충격을 먹었댔는데 저건 충격 정도가 아니고 의자를 가지고 뭐라 그래? 어쨌든 지르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저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전 푸틴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푸틴에 대한 불신에서 그게 나오는 무슨 거예요. 말입니까? 이제 이게 하얀 그게 화학 처리한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저 독극물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건데 그걸 몇 번을 닦잖아요. 근데 그게 푸틴이 KGB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옛날에 자기 반대파들을 그 노비총이라는 살해 닿기만 해도 죽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지.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야 그거 좀 잘 닦아놓으라 내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닦고 보고 현송어리까지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다는 거는 그만큼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의자까지의 해프닝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암살을 걱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김정은이 일정 내내 1호 열차에서 잠을 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이제 숙소를 준비했다라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나는 1호 열차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고집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 나 러시아에 간다 나 푸틴에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천천히 가니까 위성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 나 러시아 간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약간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와 달리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가불이 바뀌었잖아요. 푸틴 너도 좀 기다려봐라. 천천히 간다. 이거 천천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이거 좀 신빙성 있는 게 뭐냐면 4년 5개월 만에 처음 해외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푸틴이 그렇게 아꼈던 자기 오른팔 프리고진도 뭐 이 의문사를 시켰지 않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역대 다른 나라 정상들 가운데서도 상대국을 못 믿을 때는 가장 안전한 곳에 묵으려고 했어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레이건 대통령이랑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미 항공모함을 끌고 와서 항공모함에서 쐈어. 한국 나는 너희 나라 호텔 못 믿겠다. 나는 미 항공모함에서 자겠다. 진짜. 아니, 권 박사님, 이게 열차에서 자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열차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서 기다리려면 지선 같은 데 뽑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차 지나갈 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른 기차가. 그런데도 푸틴이 굳이 자기 방에 와서 자라고 자기 별장에서 자라 그러는 대로 그랬다는 건 기본적으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솔직히 못 믿겠어. 당신 KGB잖아.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내가 뭐 어떻게 아는데 이게 아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김정은 하노이 그 회담 때는
기차에서 앉은 것 같은데. 그럼요. 싱가포르 호텔에서 그 당시엔 잤고 비행기도 저 시진핑이 내준 중국 민항 소속 그 전용기를 타고 가서 회담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입장에서 몇 가지 좀 경호 문제나 의전 문제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가능성. 저는 그거 컸다고 봐요.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북한이 결탁해가지고 자기네들을 공격하기 위한 건데 러시아에게 총탄을 지금 그걸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우크라이나의 혈기 왕성한 지금 그 그렇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김정은에게 위해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프리고진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한창 아마 경호 의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항공으로 가는 거는 벌써 X표가 쳐졌겠죠. 그리고 숙소 문제나 이런 것도 러시아의 호텔에서 묵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김정은의 또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한 정보도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용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 나가는 이런 것들도 막기 위해서 아마 열차 숙박 이거를 강행한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구나.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푸틴의 유명한 별명 중에 하나가요. 지각대장이에요. 지각. 엄청난 지각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이 도착했을 때 이미 미리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푸틴이 KGB 요원 출신이잖아요. 그 KGB 요원이었을 당시에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상대편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그 사람이 안 오지? 야, 그래서 연애 고수. 연애 고수요. 밀당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된대요. 기다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가 정상이 그럼 큰일 나요. 외교 결례예요, 이거는요. 너무 신뢰 같은. 왜냐면 칼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1분, 2분 이 정도도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푸틴은 의도적으로 상대편 이제 길을 누르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뭐 교황도 기다렸고, 교황도 기다렸고, 심지어 교황을 기다리게 했다고. 교황을 기다리게 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기다리게 했어요. 어머. 아이고야. 그리고 도덕적이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기다리게 만들었게요? 메르켈 총리. 한 시간 이렇게 너무 늦었군. 2014년 정상회담에는 푸틴이 무려 4시간 15분 기다리게. 야, 그거 오늘 대박이다. 가이죠, 그러면. 이야. 4시간 15분이면 신 거야. 다음 날 회담한 거예요. 어머, 가지고. 특히 이제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더 기를 죽이기 위해서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회담장에서 개 풀었어요. 어머. 이거는 근데 이번에 거네. 푸틴이 30분을 먼저 와서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증이죠. 사실. 아니 이거는 한타임.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그건 거야. 상대 인간이 상이 그냥 돌아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메리켈은 기다렸던 거고. 기다렸어. 트럼프랑은 어떻게 했노? 트럼프와는 재밌어요. 트럼프랑은 어때? 기싸움이었잖아요. 미국과 러시아가. 푸틴이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어. 네. 트럼프는 더 지각을 한 거야. 야, 고수야 또. 대박이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야 정말. 자, 어쨌든 푸틴과 김정은은 만납니다. 네, 만나는데 이게 있어요. 어디서 만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이 왔는데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갑자기 만나면 합니다. 이건 또 의미를 두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은 어디서 만나느냐? 푸틴과 김정은은 무려 우주 관련 기지에서 만납니다. 기지에서. 이거 너무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5월 달, 8월 달에 정찰 위성 쏜다고 그렇게 공언했는데 두 번 다 실패했죠. 더 중요한 거는 10월 달에 발사를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벽을 이 북한 기술자들한테 맡겨서 이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테고 아마도 힌트는 한국이 러시아 위성 기술을 가지고 그 벽을 넘는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김정은이가 돌아가서 이번에 우주센터에서 자기가 본 거 보고 북한에 우주센터 만들자고 그럴까 봐 지금 겁나요. 무슨 돈이 들더라도 거기다 우주센터 만들. 그럴 것 같아. 여기가 이제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가 러시아의 자랑이에요. 자존심 그 자체예요. 네네. 여기가 나로 우주센터 있죠, 우리. 110배예요, 규모가. 10배.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주요한 해외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거기서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아까 조춘영 그 북한의 탄약과 실탄 담당하는 사람을 데려갔잖아요. 서로 상징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희한테 줄 수가 있다. 재래식 무기. 재래식 무기 탄약을 줄 수 있다. 러시아에선 뭐 줄 수 있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주기지 아니냐? 너희들이 원하는 건 여기 기술 아니니? 라고 서로 상징을 교환한 거로 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네. 이 두 사람이 나눈 정확한 내용, 두 사람 당사자 이외에는 통역사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통역사들도 입이 굉장히 간지러울 것 같아요. 뉴스 보다 보면 자기들이 분명히 현장에서 나눈 이야기는 이게 아닌데 엉뚱한 이제 막 헛소리야. 기사들이 나올 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통역 내용을 발설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는 소리. 그러니까 통역하기 전에 각서를 써요. 여기서 이제부터 보고 들은 모든 것은 가족, 친척, 부모, 형제 그 누구에도 발설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아. 발설하는 경우에 당과 수령님 앞에 책임진다. 오, 무서워. 이거는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내가 아는 거잖아요. 네. 이 통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벼슬 자리기도 될 수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갑니다. 저는 이 푸틴 옆에 있는 통역사를 좀 눈여겨봤거든요. 김정은 옆에 있는 통역사는 굉장히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푸틴 옆에 있는 통역사는 메모장은 쥐고 있는데 상당히 무성의하게 적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다가 듣고 있는 말 러시아어로 통역해주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좀 성의 없다. 성의 없다. 통역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좀 이런 걸 좀 봤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까? Спасибо, что на свой занятость пригласили нас и тепло приняли. Я очен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만나서 반갑습니다. Тем наш новый космодром, который мы... 새로운 우주 기지입니다.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 옆에 붙은 통역은 정말 전문 통역 같이 보여요. 근데 푸틴 옆에 붙은 그 통역은 전문 통역 인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했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했던 그냥 인력이에요. 단지 러시아어와 우리말을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차출이 된 비전문 통역이거든요. 너무 성의 대충할 수밖에 없어요. 어학 연수를 다녀온 사람한테 이제 통역을 맡긴 거죠, 한마디로. 김정은은 회담 이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보스토니치 우주기지까지 갔어요. 여기서 정상회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먼 거리 이동해서 콤소몰스크 나아무레로 갑니다. 여기는 예전 이 소련의 어떤 군수 산업의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전투기를 비롯한 민간 항공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의 생산 기지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김정은이 원하는 건 전투기예요. 전투기. 영상을 보시면 김정은 눈이 막 휙휙휙 돌아갑니다. 저기 수호이기예요, 최신형. 수호이 아마 수호이가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기성원 하자. 야, 저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우와, 직접 탔어? 야, 옛날 재고 폭탄 주고 이거 다 받아보고 싶은 분. 진짜. 우리 놀이동산 온 것처럼 해맑게 아이처럼 해맑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게 왜 저렇게 신이 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항공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주 항공. 북한 공군에 있어서 사실 수건이에요. 최신 전투기를 갖는 거. 우리가 뭐 F-35라든가 F-22 랩터라든가 이런 그 첨단 전력 F-16, F-15K만 해도 뭐 북한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말하자면 전투기는 전투기인데 눈먼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4세대 이전. 전투기라는 게 옛날에 프로펠러부터 이제 제트 엔진이 달리면서 뭐 2세대라 부르고 미사일 레이더가 붙고 거기에 또 스텔스 기능이 붙어서 제대로 되면 이제 5세대로 넘어오는데
우린 다 5세대로 넘어왔는데 북한은 아직도 4세대, 3세대 뭐 옛날 그 쓰잖아요. 같이 하늘에 떠도 우리는 벌써 저쪽을 뭐 몇백 킬로미터에서 다 보고 있는데 저기는 가까이 와야 보이니까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종합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군사용 최첨단 그 항공기들에 거기서 이제 특히 김정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뭐 항공기도 있지만 그 미사일이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그 러시아어로는 단검이란 뜻이래요. 킨잘이. 근데 이게 마하 10입니다. 속도가. 극초음속이고 그리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두 가지 탄두가 다 장착 가능합니다. 일반 탄두하고 핵탄두가 핵탄두까지. 그렇죠.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져보면서 이제 관심을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하 10이잖아요. 음속의 10배. 딱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론적으로 마하 10이면은 평양에서 만약 킨자를 쐈어요. 서울에 얼마 후에 도착하게요? 몇 킬로지? 극초음속이니까 1초에 3,400m. 그러니까 1초에 3,400km. 1초에 30초 걸려. 1초에 30초 걸려. 30초요? 1분도 안 걸려요? 30초. 평양에 쏘면 30초. 진짜 30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저걸 막아야 돼. 북한 스스로는 만들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을 표해 준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근데 너무 부지런히 다닌다. 그러니까요. 뭐 최선을 다해서. 하루도 지금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종착지가 어디냐. 드디어 김정은의 전원 열차가 평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일 저녁에 평양역에 도착하면서 김정은의 4년 만에 러시아 마실은 끝이 납니다. 흠모에 불타는 심장들이 터치는 폭풍 같은 환호성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번 북러 정상회담, 김정은과 푸틴 둘 다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국제사회에다 아주 공표하듯이 이제 보여준 만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서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만에 하나 이제 러시아의 과학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남북 간의 긴장감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랑 러시아가 물밑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 기밀이나 군사 기술을 주면 바로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가 김정은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식량을 러시아가 주겠다. 그랬더니 북한의 답변. 올해에 농사가 잘 돼서 엄마. 우리가 식량이 필요 없다. 농사가 잘 됐다라는 명분으로 식량 지원을 거절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왔는데 북한이 올해 식량 생산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식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굶어 죽는 인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엄마. 러시아 기술 달라.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실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국민이 굶어 죽고 있는데 원래 그걸 해서라도 먹여 살리는 게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럼. 자기 자존심 살리면서 비행기만 달라. 이건 너무 정말 비행기가 지켜주나? 국민이 지켜주지? 미친 거 아니야? 그 지금 뭐 러시아가 그 우주 기술이라든지 전투기 기술을 북한에 주네 마네 하는데 못 줘요 이걸요. 미국도 우방 국가한테 기술 안 넘겨줍니다. 러시아도 기술을 첨단 기술 우방한테 안 넘겨줘요. 만약에 넘겨주면은 이게 명분이 뭐냐면 포탄 받는 거잖아요. 포탄 받는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된다는 말이고 대놓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사회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도 대놓고 미국을 지원하면서 우리의 포탄을 또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점점 장기화가 돼요. 네. 이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못 넘겨줘요. 푸틴도 적절한 시기에 방북을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중국 시진핑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을 텐데 푸틴 형님 만나고 왔는데 찐핑 형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클 거고 이 와중에 시진핑 형님이 또 서울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무슨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들 거고 또 미국도 사실 이번에 북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집속탄 달린 에이테킴스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하바롭스크니 이런 데를 열차로 누비면서 아마 생각이 좀 많았을 겁니다. 열차 안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북한이 친하게 지내는 게 불쾌한 거예요.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도수총리랑 중국에서 만났잖아요. 한국이랑 잘 지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우리 물밑에서 계속 하고 있다. 사실은 이거를 2달 전에 제가 대통령실에서 들었는데 러시아 우리나라도 신냉전으로 가게 두지는 않는다. 이게 마냥 웃을 일은 아닙니다. 지금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요. 지금 전투기, 인공위성 이런 걸 만약에 북한이 갖게 된다면 그게 확률이 0.001이라도 해도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